미래를 여는 과학적 통찰. 안녕하세요. ICT 지식 콘서트의 신미림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4차 산업혁명을 꼽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ICT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ICT는 정보통신 기술을 뜻하는데요. ICT, 즉 정보통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국내 저명한 과학계 인사들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조금 더 특별한 분을 초대해 봤는데요. 그럼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석유 가진 사람들이 재벌이었는데 이제 데이터 가진 사람이 재벌이다. 가장 놀라운 경우 인간의 지식을 주입하지 않았더니 훨씬 창의적이 됐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요새 그 기계와의 전쟁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기계와의 전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트렌디한 잡지죠. 그 뉴요커라는 잡지인데 바로 얼마 전에 2017년 10월에 무슨 기사가 실렸나 하면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그 로봇을 에 대해서 우리가 국어를 하는 그러한 노숙자들이 나오죠. 그죠? 저기 그 살아있는 개도 있는데 살아있는 개는 노숙자 옆에 있고 지금 그저 로봇개가 옆에 있다. 이것이 과연 실화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 저런 것은 이제 미래에 아마 올 것이야. 아마 미래에도 아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얘기일까요? 자, 2016년도 2월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아주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을 하키 스틱으로 이렇게 찌르는 모습이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된 그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로봇이 하키 스틱으로 찔리면 약간 이제 비틀비틀하는데요. 이 비틀비틀하던 로봇이 1년 9개월쯤 지나니까 이 로봇이 뒤로 백 덤블링을 하더라. 저도 백덤블링 못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백덤블링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과연 그 로봇이 백덤블링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것은 인류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이언트한 그러한 백플립이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암스트롱이 처음에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2017년도 11월 달의 얘기고요. 자, 2016년 6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 회사에서 로봇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옆에서 발로 뻥 찬 거예요. 발로 뻥 찼더니 이 로봇개가 그냥 깨갱하고 다니는 것이 워낙이 실제 개와 비슷해서 미국에서는 무슨 토론이 일어났느냐. 이 로봇개를 발로 차는 것은 과연 윤리적이냐. 이러한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2016년 6월의 얘기고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저기 있는 사람이 이제 바로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죠. 제프 베조스가 바로 똑같은 회사에서 만든 그러한 로봇개 스폰 미니라는 개를 데리고 옆에서 산책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진짜로 우리한테 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과연 왜 시작이 됐을까요?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모든 것이 다 디지털화됐다라는 얘기죠. 라면 가게를 해도 소프트웨어 가게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대박난 피자 가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줌 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광화문에 사는데 제 근처에 이제 12개의 치킨집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12개의 치킨집을 다 가서 먹어봤어요. 그 12개의 치킨집이 다 맛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치킨이 그 닭을 튀기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피자는 다 맛있다. 그런데 왜 맛이 없냐? 먹을 때 식어서 나와서 식어서 나와서 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줌 피자라는 데서는 뭘 했냐 하면
피자 트럭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배달되기 몇 분 전에 로봇이 피자를 굽는데 이 피자가 구워져 가지고 배달 딱 될 때는 따끈따끈한 피자가 간다. 그러니까 진짜 피자가 맛있어진 거예요. 요새 이제 이 피자 로봇이 앱으로 주문을 받으니까 결국은 이 앱은 뭐를 아냐 하면, 이 로봇은 뭐를 아냐 하면 이 피자가 어느 시대에 어떤 시간에 딱 오는지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반쪽분이 계신데 이분은 진짜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밤 10시에 페퍼로니 피자를 만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로봇이. 그래서 이분이 피자를 시키기 전에 이미 피자는 배달돼 있다. 시키기 전에 배달돼 있는 피자.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탈리아를 가셔가지고 거기 이제 굉장히 맛있는 피자를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뭐 셰프를 한번 섭외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피자집을 여시겠다. 천만의 말씀. 요새 모든 피자는 다 맛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박을 친 실리콘밸리 피자는 요새 어떤 사람을 구하냐 하면 피자 가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피자 가게에서 셰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피자 가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에 있는 모든 생활을 SNS에 올리고 오늘도 여기서 이제 녹화하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SNS에 올렸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1시간 정도의 강연을 하고 저는 차를 안 갖고 다니니까 제가 끝나면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SNS는 알고 있다. SNS는 그런데 알고 있어가지고 우버라는 예를 들면 지금 차량 공유 앱이 있는데 우버 택시는 내가 부르기 전에 온다. 내가 딱 1시간 후에 끝나고 나가면 우버 택시는 와 있다. 자, 우버 알고리즘은 12월 31일 날 어느 도시가 가장 늦게까지 노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우버 알고리즘에 콜을 온 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늦게까지 노는 도시는 어딘지 아십니까? 파리가 새벽 4시까지 논다. 뉴욕은 새벽 2시까지 놀고 샌프란시스코는 웰빙족들이 살기 때문에 9시 되면 집에 간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 뉴욕시티에서 가장 이제 많이 콜을 먹는 것이 우버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뉴욕시티는 5개의 보로로 돼 있죠. 그래서 무슨 맨하탄, 무슨 뭐 퀸즈,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뭐 브루클린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리즘은 뭐를 알고 있냐면 예를 들면 맨하탄에서 새벽 2시까지 논다는 걸 알고 있으면 우버 알고리즘은 우버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 2시면 맨하탄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하탄에서 엄청나게 놀고 뭐 술이 취해가지고 딱 나오면 이미 택시는 와 있다. 부르기 전에 오는 택시. 자,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이다. 옛날에는 석유 가진 사람들이 재벌이었는데 이제 데이터 가진 사람이 자벌이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6개월 전은 완전히 옛날이다. 요새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지금 학부모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고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제가 잘할 때만 해도 여기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잘할 때만 해도 문제를 푸는 사람이 중요했으나 즉 여태까지 알려진 기본의 정석, 원리, 법칙을 알고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중요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정석하면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수학의 정석이죠.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은 과연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될까? 다시 말씀드리면 4차 혁명 시대의 방식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문제를 누구보다 빨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집단 지성한테 물어보든지 이런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문제를 모든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 이제는 대박인 시대로 바뀌었다. 4차 산업혁명을 한 가지 화두를 들려면 그것이 바로 연결이라는 것인데 과연 연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저 이제 슬라이드가 뭘 하냐면 지금 지구 반대편 사람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지구 반대편 사람이 진짜로 저보다 수학을 빨리 풀 수 있으면 그 지구 반대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수학을 빨리 풀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는 지구 반대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든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 의미를 정말로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자제분들이 심사숙고해봐야 될 일이다.
여러분들 요새 자제분들 중에 정말 수학을 잘하는 자제분들이 계신가요? 수학을 흥미있는 자제분들이 계신가요? 이게 아닐 거다. 이건 뭐냐면 제가 있는 그 애플의 아이패드인데 저기 있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프렘 알파라는 앱입니다. 이 앱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거 진짜 제 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프 사이 커브라고 쳤더니 사이를 그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수학적으로 다 풀어주더라.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을 보면 예를 들면 사인 곱하기 사인, 여기 이제 이과 되신 분 다 아실 텐데 곱의 뭐는 합으로 고쳐가지고 이거 1초도 안 들여서 풀린다는 거죠. 옆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는 것인데 이거 하려면 무슨 뭐 1차 미분이 어떻게 되고 2차 미분이 변곡점이니까 이거 0.1초도 안 돼서 풀어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교에서 있는 진짜 수학책에, 공업수학책에 있는 것을 대학교 공업수학 문제 옆에 있는 앱으로 0.1초에서 안 돼서 풀어준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앱이 얼마냐? 2불 99다. 3,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요새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 과학기술계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할까?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과학기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스트럭처드 프로블럼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알파고라는 게 이제 우리가 2016년도 3월에 나와서 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알파고의 딥마인드를 만든 하사비스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세돌을 이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거 됐죠. 바둑이 둘 수 있는 그러한 수는 이거 전 우주에 있는 별의 수가 아니라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들 별의 수보다 많다고 해도 제가 놀랄 일인데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수보다 많으니까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고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둑을 아는 사람, 뭐 무슨 과학자들 뭐라 했냐면 절대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웬일? 4대1로 이겼다. 2017년도 10월에, 이게 이제 몇 달 전 얘기죠. 가장 이제 유명한 우리 그 과학의 그러한 것을 싣는 저널이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런 거죠. 네이처에 뭐가 있냐면 Mastering the Game of Go Without Human Knowledge. 무슨 번역을 하면 고라는 게 바둑이죠. 바둑을 마스터하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지식을 하나도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이세돌을 이기려면 바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3,000년 동안 한 그런 기보가 있어가지고 그 기보에 수십만 건을, 수백만 건을 다 알파고에 입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이겼는데, 그게 아니라 알파고한테 뭐를 가르쳐 줬냐? 여러분들 저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까만 건 흑, 하얀 건 백, 다음과 같이 둘러싸면 이기고 이렇게 해서 혹을 치면 이렇게 이긴다. 이것만을 딱 가르쳐 줬더니 스스로 배워가지고 기보를 하나도 안 넣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배워가지고 3시간이 지나니까 바둑의 초보자 시즌이 됐고 19시간이 되니까 실리집 세력을 이해하더라. 72세간이 되니까 그 이세돌을 이긴 그 프로그램을 100대 0으로 이겨가지고 더 이상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더 이상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기보를 배운 알파고는, 기본의 정석을 배운 알파고는 사람의 흉내를 내느라고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그 사람의 지식을 하나도 주입하지 않았더니 인간을 훨씬 넘는 창의력을 갖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경우는 인간의 지식을 주입하지 않았더니 훨씬 창의적이 됐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요새 왜 이렇게 세상이 하루게 다르게 빨리 변할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인간과의 전쟁 시대였는데 요새는 기계와 인간과의 전쟁 시대를 거쳐서 요새는 기계와의 전쟁 시대로 바꿔졌다. 기계끼리 전쟁. 여러분들 기계가 잠을 잡니까? 기계가 밥을 먹나요? 네. 기계와의 전쟁 시대가 돼서 요새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알파고 제로는 이제 하사비스가 가디언지하고 인터뷰한 것인데 모든 스트럭처된 프로블럼에 답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약간 과학기술적인 문제인데, 자, 스트럭처드 프로블럼은 뭘까요? 과연 구조화된 문제는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초기 상태가 있고 말기 상태가 있고 초기 상태와 말기 상태를 이어주는 그러한 경로가 뻔할 때를 스트럭처드 프로블럼이라고 한다. 자, 앞으로 이제 새로운 난리주를 알파고가 드디어 디스커버하게 됐는데, 발견하게 됐는데, 새로운 난리주의 예를 3개를 들었어요. 첫 번째가 단백질 접힘 현상, 두 번째가 에너지 절감 문제, 세 번째 신소재 개발. 두 번째 말부터 얘기를 하면, 자, 에릭 슈미트가 뭐라 했냐면, 야,
전기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기값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전기도 많이 쓰고 엄청나게 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는 노르웨이 같이 추운 데에 있어요. 바다 옆에 있어. 그래 찬물로 돌리려고. 자, 그랬더니 40%의 전기값이 절약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하사비스가 뭐라 그랬냐면, 자, 알파고가 바둑 두는 거하고 똑같았다 이런 거예요. 알파고가 바둑을 효과적으로 뒀는데 알파고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냉방 장치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느냐, 어떻게 냉각 그 관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알파고가 바둑 둔 것이 똑같았다. 그랬으나 좀 더 스케일만 커지고 나중에 이것을 정말 수행했을 때, 달성했을 때 훨씬 더 돈은 많이 벌었다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알파고에서 배운 거를, 바둑 두면서 배운 거를 여기서 새로 가르쳐 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알파고가 바둑만 가르쳐 줬더니 이 문제도 풀더라. 세 번째 문제, 왜 도대체 하사비스가 그 딥마인드가 슈퍼컨덕터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할까? 하사비스가 어렸을 때 과학책을 읽었는데 정말 대박 물질이 있다. 이것이 초전도체다. 초전도체는 뭐냐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저항이 0으로 되니까 전기를 이렇게 배송을 하는데 저항이 없어지니까 전기가 아무 손실 없이 배송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것은 the holy grail이다.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과학기술계에서 이게 지금 최후의 성장이라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면 대박 나겠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자, 좋다. 네, 두 번째까지는 알겠다. 첫 번째는 뭐냐? 단백질 접히 현상. 이거를 왜 관심을 가졌냐? 제가 조사를 해보니 하사비스의 사모님이 이탈리아 출신 분자생명공학자인데 알츠하이머 질환을 연구하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하사비스가 맨날 무슨 연구한다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그 사모가 와이프가 뭐라 했냐면, 당신 뭐 하는데 이렇게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야, 내가 바둑을 이기는 뭐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뭐 너 왜 나한테 그랬더니 사모가 뭐라 했냐면,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야, 나 지금 단백질 접힘을 연구하는데 이 단백질 접힘이나 연구해봐라. 그래서 연구했다는 거야.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인공지능이 찍으면 과학기술계에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네. 세상이 바뀌었다. 자, 이러한 과학기술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도 풀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과학기술 문제 아닌 거, 이런 거 어떻게 푸냐? 데이터로 푼다. 여러분들 알리바바가 있죠. 알리바바가 광군절에서 무슨 뭐 16조 원의 매출을 하루에 초당 32만 건의 주문을 처리했는데 이것이 하나도 오류 없이 다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어느 사이트에 딱 접속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많이 접속해서 접속이 폭주돼 가지고 사이트가 다운됐다. 그래서 막 5분을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어떻게 32만 건을 1초당 처리했을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물품이 알리바바 알고리즘은 그 물품이 어느 지역에 광군절이 됐을 때,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가 됐을 때 그 물건을 거기서 잘 시키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주문하기 전에 이미 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 있다. 그죠? 지금 알리바바가 택배 회사가 아니다 이런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바뀐 게 전혀 없던 분야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하나 변하지 않은 하나를 딱 고르신다면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바로 교육이다. 자, 여러분들 기프티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기프티드는 지금 여기 적인 사람이 캡틴 아메리카죠. 캡틴 아메리카가 삼촌으로 나오고 저 조그만 친구가 수학의 영재인데 이 수학의 영재가 어떻게 잘 자라느냐를 이렇게 다룬 굉장히 따뜻한 영화입니다. 이 수학의 영재가, 조그만 수학의 영재가 풀려고 했던, 저 소녀가 풀려고 했던 문제는 소위 얘기하면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모든 유체역학의 모든 비행기가 어떻게 빨리 가려면 어떻게 저항을 물리치느냐, 이런 거에 다 이거 되는 나비아 스톡스의 이퀘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수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 풀리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세상에 안 풀리는 문제는 최근에는 7개밖에 없다. 이것을 밀레니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밀레니엄 문제 한 문제를 풀면 100만 불씩 준다. 그래서 밑에 밀레니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이 수학의 영재 소녀가, 어머니가 그 문제를 풀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도 수학 천재야.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할머니가 이 조그만 애를 빨리 이 문제를 풀으라고 한 게 밀레니엄 문제다. 이 문제 어떻게 풀 건데 나비와 스토크스 이퀘이션 어떻게 풀려고 했더니 다섯 번째가 바로 카티아더라. 카티아를 알면 자 아까 같이 이상한 건축부터 이러한 유체역학의 문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카티아로 다 푸는 이러한 문제인데 자 이러한 것을 다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잉 요새 제일 잘 나가는 비행기가 보잉 787이죠. 자 이러한 것을 푸는데 옛날에는 수백만 장의 설계도가 있었는데 요새는 카티아 플랫폼으로 다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공과대학 교수로 있지만 지금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은 소위 얘기하는 5대 역학이라는 거 있어요. 무슨 연력학, 유체역학, 무슨 구조역학, 무슨 역학이 있는데 이거를 배우느라고 몇 년을 허비하지 않냐. 이런 것을 아무리 잘 풀어봐야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공지능에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계와의 전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문제를 빨리 기계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근데 제가 강연을 듣다가 궁금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6개월 전도 정말 엄청난 과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근 한 10년 동안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 될 그런 변화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이제 3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하고 예를 들면 기술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그 미래가 과연 똑같이 올 것이냐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그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강연을 듣는 중에 가장 섬뜩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섬뜩하셨을 텐데 스스로 독학을 하는 기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혹시 이 기계보다 우위에 서려면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노력을 좀 더 해야 될까요?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앞으로는 이제 여태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우대를 받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답이 정해진 문제를 앉아서 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계보다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대박이다라고 그랬는데 실제 그거보다 더 대박은 기계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말 놀라게 하는 세상을 바꿀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나와야 질문만 딱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뭐 인공지능이 하건 로봇이 하건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똑똑한 사람이 하건 이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정말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기술의 발전에 우리가 휩쓸릴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정말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ICT 지식 콘서트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